지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연동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25일 야 3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 3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죠. 사실 2년 남지 않은 2020년 총선이 다가오니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우선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국회의원 투표장에 가면은 누구나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중 한 장은 마음에 드는 정당에 투표하고, 나머지 한 장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현행 국회의석은 총 300석이 있고, 또 전국에는 지역구가 총 25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300석 중에서 253석은 각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이 당연히 이제 차지하고, 이 300석 중에서 253석을 빼면 47석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소위 말하는 승자 독식의 제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구에서 후보자 3명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했을 때 당선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중에 1명뿐입니다.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데, 단 한 표만 많아도 1등이 되고 나머지 2등, 3등을 찍은 사람들의 표는 사표, 즉 죽은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선거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득표 1등 할 수 있는 후보는 대부분이 거대 정당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은 자신이 뽑는 후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정당 이름만 보고 뽑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야 3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정의당을 지지하는 어느 유권자가 있는데 자기 지역구에 나온 정의당 후보를 찍고 싶어도 결국은 같은 진보 성향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진보 성향의 표가 정의당, 민주당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결국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피하자 해서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용지에 정의당을 찍는다 해도 어차피 비례대표는 4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20대 총선 때를 보면은 민주당은 25.5%를 득표해서 123석을 얻었지만, 민주당보다 더 많은 26.7%를 득표한 민주당은 겨우 38석을 얻었습니다.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그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야 3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간단히 말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총 의석수를 배분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총선 때 2016년 총선 때 정의당 득표율은 7.23%였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석은 47석 곱하기 7.23% 하면은 4석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만약 그 당시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었다면 300석 곱하기 7.23% 하면은 22석이나 많이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후보들 수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35%의 정당 득표율 수를 얻었으면 300 곱하기 0.35를 곱하면 105석인데, 각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만일 120석이면 이미 105석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단 한 석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전체 국회의원 수는 105석 대신 당선된 120석으로 늘어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이 제도가 내키지 않죠. 비례대표 의석수를 빼앗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개 정도의 권역선거구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의 공약을 뒤로 한 채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3당들은 국민들이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그리고 국민의 그 투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제도가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제도들이 국민의 뜻일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연동제 비례대표제라는 명칭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또 선거제도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에 내 목구멍이 보도청인데 국회의원 비례대표수를 어떻게 나누든 간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싫어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선거에 투표는 하지만 어려운 선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의 선거제도보다는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석이 60석 정도가 늘어난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360석 정도가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국민들에게 불신이 많은 국회의원들이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만 받아서 챙기는 집단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들이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편하자고 한다면 선뜻 좋다고 말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니 어쩌니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우선 먼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그 당위성을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하며, 동시에 국회의원 자신들이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의원으로서 일부터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 의석수를 늘리는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당연히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논의를 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질 듯한 이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은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연동형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국민과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정당끼리 합의해서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의석을 나누자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론화시켜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친 다음 국민들이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봅니다.